자, 오늘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는요.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 취임 1주년 날의 여야의 모습입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취임 1주년 깜짝 행보. 자, 그리고 아래는요. 대구에서 묘한 5월 동주. 그러니까 위에는 깜짝 행보가 있었고 아래는 묘한 행보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각각 주어는 다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입니다. 오늘이요. 를 맞이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위하여 등에 선배입니다. 굉장히 넓은데 보기는 좀 그렇죠.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일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충원 참배한 뒤에 이 대통령실 밖에서 오찬을 하고 다시 대통령실 와서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예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방문해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 지금 영상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취임 1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통상 같았으면은 기자회견을 한다. 날짜가 잡히다는데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대신에 기자실을 방문해서 인사하는 걸로 그냥 끝났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비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3월 달에 이제 일본 방문, 또 미국 4월 달에 미국 방문, 또 5월 초에 그 일본 총리의 방한 이런 숨가쁜 일정 때문에 홍보 또 공보 라인, 정무 라인이 굉장히 업무적인 중압감들이 많아서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서민들의 아픔들, 또 경기 침체, 뭐 깡통 전세 문제, 또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한미일 관계 변화, 또 북의 핵 위협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준비 없이 회견했다가 국민들에게 더 또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난번에 그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강조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는 빠른 시일 안에 1주년 회견은 아니지만 1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임기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쯤이라고 좀 전망하면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한 20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 말인데요. 네. 그때쯤이면 뭔가 정리가 좀 지금보다 나아서 뭔가 회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청와대 비서들, 수석들도 계속 외국 방문을 같이 다녔고 그 안에서 준비가 굉장히 준비하기에 시간이 아마 굉장히 빠듯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1주년 회견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고 쭉 아마 취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마음에 차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 준비를 해서 예. 국민들께 소상하게 예.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 하긴 할 거다, 조만간에 할 거다라는 언급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 아마 이 취임 1주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자회견 내지는 또 의견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날이니까 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고요. 어제도 뭐 정치와의 이 부분에서 집중도 달아봤는데요. 이 날 대선 때 경쟁을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정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고 묘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다만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한 양아치 망나니 짓은 전혀 말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 짓 망나니 짓 한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근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 건 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그렇군요. 예. 대구시청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 아 그런가요? 아,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시장님께서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 안 보죠. 그렇진 않아요. 자, 지금 보면요.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시간을 거꾸로서 작년까지 시간을 돌려버리면 당시에는요. 뭐 양아치 짓,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관계였는데 오늘 보니까요. 표정이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 지금 두 손을 맞잡고 글쎄요. 절친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막 미소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을 오늘 두 정치인들이 보여줬는데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담겨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굳이 만난 이유는 뭘까? 이겁니다. 굳이 만난 이유. 오늘. 여기 물음표가 있죠. 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장윤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을 만난 이유는 뭐라고? 이 가운데 이 물음표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별화요? 네. 차별화가 누구로부터의 차별화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차별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인데요. 예. 사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 명분은 당연히 소통 강화였습니다. 예. 그러나 도어 스태핑 작년에 중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고 있고요.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하신 지 1주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야당 대표와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통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과는 사실 예전에는 서로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갈 정도로 어쩌면 또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본인들이 생각과 지향하는 점은 다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악수하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홍준표 시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지점이거든요. 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물론 그동안의 감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해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모습. 그걸 당연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고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본인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던 홍준표 시장을 직접 만나면서 저런 웃는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모습은 민주당 내부에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라고 한 의도가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신주 전 의원님, 요 물음표 다시 불러올게요. 이 문제. 이 큰 물음표 안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꽝 대신 닭이라도 닭이라고. 아, 꽁 대신 닭을 그러니까 닭이라고. 그런 모양새를 좀 그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 뭐 아, 약간 어려운 한자로 작출이라고 하는데. 작출. 예,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오. 예. 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그 윤 대통령이 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느냐.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 한 행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게 예,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갔을 때 예. 민주당처럼 한 정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의 연설이 마음에 안 들면 박수를 안 칠 수도 있고 무슨 피켓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 대통령이 갔는데 아예 그냥 그 로텐도울에서 항해 농성하면서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똑 잘라 먹고 왜 제1야당 대표 안 만나주느냐 뭐 이런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비치니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핑퐁을 몇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나는 안 만나줘도 되니까 원내대표는 만나라. 예. 그랬더니 또 원내대표는 아니 대표님이 먼저 만나시라. 저 그거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서로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만날 수 없다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만날 상대는 예. 저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이니까 그쪽하고 무슨 상의를 하던가 조율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그거죠. 예. 윤 대통령이 속이 좁아서 나를 안 만나주는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만나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한번 노리고 저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이용을 당한 셈입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또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 아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어요. 동병상련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 분이고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선 후보 그렇죠. 대선 본선에서 지신 분이니까 원래 우리가 패자는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예. 저 두 분 다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구유원 또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야 내가 그래도 윤 대통령보다 더 포용력 있는 여당의 지도자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모양새를 또 이걸 연출해 또 낼 보여줄 수가 수 있는 있다. 거죠. 그럼 이용만 당한 건 아닌 거네요. 각각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아서 만났다.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긴 차별화 아니면 윤 대통령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뭐 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의도가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두 분 말씀은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초점을 맞춰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요 들어보면은 마치 흉을 보는 듯한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공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련해서 흉을 본 셈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쟁 관계에 있는 여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 앞에서 흉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획을 아주 잘한 것이죠. 기획 대통령 성공이다, 1주년 그럼. 대년해 실제로 전 상임 고문으로부터 예. 이렇게 상당히 어떤 당의 대표에 대한 쓴소리 또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1년을 평가했을 때 예. 자기 당의 상임 고문조차도 예.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말을 이끌어내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홍준표 대표 대구시장이 만난 이유는 실용적으로 보면 예. 대구도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아.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다수당의 대표 예산 권한을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응당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속으로는 다음번에는 우리 둘이 한번 멋있게 한번 다시 붙어 보십시다. 뭐 이거보다는 지금 정부보다는 누가 되든 우리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덕목이고 어쨌든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장면에 반토막 잘라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에 대한 코멘트를 얻어냈다라고 예. 하면 오늘의 수훈갑은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병상련, 그러니까 대선 낙선의 경험이 공통적으로 있는 동병상련이면서도 뭔가를 끌어냈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 하여튼 묘한 장면이었어요. 또 홍준표 시장은 대구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여권 당대표까지 흉을 보는 듯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거 두고두고 아마 영상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모습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 행사가 있었고요. 행사에서 강사로 초청하신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의미심장한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 윤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은 이재명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양당제가 좀 전 적어도 다당제로 좀 바뀌어야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좀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종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믿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믿고 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적대적 공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에 박종희 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공생이 의도한 공생인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서 뭐 김기현 체제가 제대로 갈 거냐 말 거냐 막 그런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뭐 덜컹거리는 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요. 네. 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예. 리스크들로서 저런 체제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거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분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초청을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유인태 전 의원은 지금 어떤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제3당 지금 다당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분이 지금 만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양당제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이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쓴소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발언 내용으로 유추해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간에 서로 이 욕하기 경쟁, 잘하는 경쟁이 아니라 욕하는 예. 경쟁으로서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침몰시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께는 짧게 아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서로 뭔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은 또 여권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요. 어떤 리더십의 위기 계속 있는 상태고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요란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대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는 건가?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다는 말은 뭐 저는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만 믿고 선거를 치른다 예. 저 말 자체가 뭐 다 맞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실망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인태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상대를 너무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지점인 건 예.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만큼이나 좀 내부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돈봉투 의혹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건도 아주 있습니다. 코인 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 다만 그냥 국민의힘에서 헛발질을 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것의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간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총선 전략을 세웠다가는 저는 참패를 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정당들에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쇄신 개혁 이런 얘기 단골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건 의문입니다. 정말로 좀 뭔가 바뀌는 모습, 쇄신된 모습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제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